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3학년도 수능을 치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미적분 수능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종류가 내가 올해 수능을 봤다. 또는 앞으로 내년에 수능, 내후년에 수능을 치를 거다. 예비 고3 학생들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영상 자체는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최종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가 일단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내져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의 예상 범위, 여러분들의 예상 범위, 선생님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기는 힘들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알아요. 어려운 문제가 뭘로 나올 거고 뭘로 나올 거고 뭘로 다 아는데 좀 그나마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열의 극한의 27번 문제 뭐죠? 등비급수에 관한 내용, 또 미분법의 28번 삼각함수 극한에 관한 도형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두 개가 나올까 하나가 나올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올까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두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도형적인 파트에 관한 준비가 덜 돼 있던 분들은 27번도 못 풀었을 거고 28번도 못 풀어서 아예 그냥 우와 멘탈이 나가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29번 30번이 있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이 미적분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어디에 있어서? 29번 30번에 있어서 29번 30번에 있어서 뭐 30번보다는 29번 때문에 미적분 난이도가 좀 낮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29번 문제가 원래 29번이라면 진짜 어려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2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솔직히 너무 기본적이었어. 그냥 역함수 적분법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형태를 예년에나 모의고사나 기출에서는 엄청나게 역함수 적분을 시키면은 엄청 어려운 조건들, 까다로운 조건들을 막 달아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 2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냥 순수하게 어떤 조건들 나오고 역함수 적분해라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29번 정도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27번, 28번 애초에 그냥 미적분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애초에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통이나 기하보다 등급컷은 제일 낮게 나오는데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상 그런 거지. 이 시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라 생각은 안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 최상위권 애들은 쉬웠다. 진짜 쉬웠다라고 하는데 3등급, 4등급, 뭐 2, 3, 4, 2등급 하위권이나 3등급, 4등급 이런 학생들은 수능이 엄청 어렵다고 말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준킬러 난이도야.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진짜 어려운 킬러 난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두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옛날에는 킬러 문제가 3문제 무조건 고정. 20, 21, 29, 30 3문제 고정. 나머지는 갑자기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라면 이제는 킬러 문제 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준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준킬러만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준킬러를 풀 수 있을 정도의 학생들인 거죠. 그 학생들도 킬러가 나오면 틀려요. 근데 준킬러는 어느 정도로 막힘없이 풀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쉽게 풀렸을 거고 준킬러에 관해서 맨날 준킬러 때문에 맞추고 틀리고 반복하는 학생들이 한 2등급 정도. 준킬러만 나오면 작살나는 학생들이 3등급, 4등급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난이도 높은 문제들 푸셔도 좋죠. 최상위권 가려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4등급이나 3등급 정도다. 그런 분들은 완전한 킬러를 하는 것보다는 준킬러의 유형들을 모든 전 단원에 있어서 준킬러 문제들을 계속 풀려나가는 걸 추천을 해볼게요. 그러다가 2등급이 확정적으로 되고 이제 나는 1등급 그리고 1등급 중에서도 1등급이 되고 싶어.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막 최고 난도 문제들 있잖아요. 마더텅 교재에선 최고 난도 문제 따로 있고 그런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은 그 이후에 훈련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거는 기출은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 공부할 때 문제를 정답을 맞추는 데 초점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적용해 나갈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기출문제 혼자 풀어서 맞췄다고 와 나는 수능 등급 올랐다. 그게 아니잖아. 어차피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우리 27번, 28, 29, 30 할 거고요. 27번부터 먼저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 열심히 읽는 학생들은 없죠. 필요한 정보들만 빨리빨리 가져가면 되는 거고 3대 4다. 반지름의 길이 얼마? 반지름의 길이 1이다. 그래서 현이 있는데 현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들고 여기에서 또르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발원 그리고 똑같은 규칙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드는 너무나도 익숙한 형태의 등비급수의 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그림이 작으니까 좀 큰 그림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정보들을 먼저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요? 1이고요.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가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선생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적분에서 도형 문제가 딱 두 문제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도 알잖아. 등비급수한 문제랑 삼각함수 극한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 아는데 거기에서 원이 드립다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 원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원이 나왔을 때 얘를 어떤 행동들을 할까고요. 그 행동들에 있어서 매일 똑같은 행동들만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좀 지겨웠어야 돼 사실은. 원 나와 모르겠어. 그럼 선생님이 하라는 거 뻔하거든요. 첫 번째 중심 찍어라. 두 번째 반지름 연결해라. 세 번째 접선 나오면 90도 체크하고 마지막 네 번째 현이 나오면 수직 2등분 체크해라. 맨날 이 네 개밖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네 개부터 해야죠 이 그림에. 그럼 문제가 끝나요 이 문제가.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뭐 해라? 반지름 연결해라. 쓸데없는데 연결하다 걸리면 혼납니다. 반지름 연결했어요. 요렇게 연결하면 사춘기인 거죠. 반지름 연결했다고. 그럼 여기의 길이 당연히 얼마? 1. 여기의 길이 얼마? 1.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죠? 현이 나왔네. 현 나오면 수직 2등분 체크해라. 아, 내가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수직 2등분이 되겠다. 잠깐만요 선생님. 뭔가요? 뭔가 좀 그런데요? 뭐가? 아니 왠지 얘를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얘를 왠지 지나가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아, 선생님 무슨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고 걔를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얘를 지나갈 것이냐 안 지나갈 것이냐. 내가 수직 2등분을 그었을 때. 자, 그러면 현이 수직 2등분 되는 성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등변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야. 얘가 반지름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을 내렸을 때 2등분이 된다고. 자, 그럼 잘 봐요.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볼 건데 얘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고 문제에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밑변에서 중점 수직 2등분이 생겼네요. 당연히 점 Q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얘 형태가 빠르게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반지름 연결했고 수직 2등분선을 그릴 때 그 수직 2등분선은 점 Q를 관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문제가 거의 끝났어요. 빨리 한번 구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만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3대 4라는 힌트가 나와 있고요. 3대 4니까 빨리 구하시면 얘가 5분의 3.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분의 4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여기서 5분의 3만큼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5분의 2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얘가 90도잖아요. 직사각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현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죠. 현의 길이는 어떻게 돼? 고라스 피타고라스를 때리니까 이 현의 길이가 5분의 2 루트 5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5분의 2 루트 5예요. 그럼 2등분이 됐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될 거고? 5분의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직각 2등변 삼각형에서 수선 내렸으니까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5분의 루트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넓이 찾았죠. 첫 번째 넓이는 뭐가 됩니까? 첫 번째 넓이는 5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나누기 2인데 그냥 얘네 두 개 곱해도 넓이 나오잖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될 거. 그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두 번째 내용은 두 번째 도형의 길이 일부분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도형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5Q월인데 여기에서 4분원이 쫙 생기는 거였어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되는 거야?
OQN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 얘가 5분의 루트 온 거 찾았잖아. 그럼 결국 누구만 찾으면 돼? 이 5에서 수선까지의 길이만 구한다라면 두 번째 도형의 반지름 찾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5분의 루트 5니까 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고라스 피타고라스로. 맞아요? 그래서 피타를 때리니까 얘의 길이가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5분의 4, 5분의 1 더하니까 1 나오죠. 루트 5분의 2니까 얘는 5분의 2 루트 5가 될 거고 끝! 5분의 루트 5 썼네? 전체가 5분의 2 루트 5니까 두 번째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는 5분의 루트 5가 될 거고요. 끝났어요. 원래 반지름이 1이었는데 걔가 뭐가 됐어? 5분의 루트 5가 됐잖아. 그 말은 공비 자체가 뭐가 됐다는 거고 5분의 루트 5가 됐다는 거고 우리가 구할 거는 넓이의 공비잖아. 넓이의 공비는 얘를 뭐 하면 돼요? 제곱 때리면 되겠죠. 5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5분의 1분의 5분의 1 위아래에 5를 곱하니까 4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4분의 1이 정답이 될 거고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말하는 그 형태들만 진행을 했다라면 우리가 찾아야 될 힌트들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 이 등비급수에 관한 형태들을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문제의 구성은 결국 첫 번째랑 공비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잖아. 끝나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8번입니다. 삼각함수 극한 문제 나왔죠? 동일하게 나왔고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3f 세타 마이너스 2g 세타, 세타 제곱으로 나눈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뻔하고요. 지름이 2야. 반지름 1짜리고 주어진 힌트를 보니까 PB, 요 녀석의 길이와 QC의 길이가 같대요. 그리고 여기서 90도로 선을 그어서 생기는 점이 R이었다. G세타, F세타 있고요. 3F랑 2G 구해서 뺀 다음에 극한값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속 시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도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무조건 뭐부터 다 체크하는 거야? 각도부터 다 체크하는 거죠. 무조건 각부터. 자, 여기에 각이 뭐죠? 여기에 각이 세타가 되겠죠. 세타니까. 자, 그럼 요 각은 누가 됩니까? 요 녀석의 각은 2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각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세타, 2세타, 뭐 90도, 뭐 여기 굳이 뭐 구할 필요가 있을까?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애초에 정보가 나왔던 게 뭐냐면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라는 정보가 우리한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이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적용을 할 거고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녀석의 현의 길이와 요 녀석의 현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원 나오면 선생님이 하라는 거 첫 번째 뭡니까? 중심 찍고 뭐 연결해라? 반지름 연결해라. 중심 찍고 반지름 연결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QC랑 PB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의 각도도 당연히 뭐가 될 거고요? 당연히 2세타가 될 거고요. 그렇죠? 2세타가 될 거고 요 각도가 뭡니까? 여기가 원래 지금 지름 꼈으니까 90도잖아. 얘가 원래 90도죠? 90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무데나 봐도 될 거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될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리고 자, 요 각도도 구할 수 있네. 얘가 90도고 2세타잖아.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는 누가 될까요? 2세타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언더스탠?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입니다. 자, 여기가 세타네요. 그럼 우리가 외곽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요 외곽의 크기를 구한다면 요 외곽의 크기는 뭐가 될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다. 잠깐만, 뭐라고?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네 두 개가 무슨 각인데? 억각이잖아요. 억각인데 각도의 크기가 어때요? 같습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평행한 선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평행하니까 어렵게 갈 필요도 없이 얘가 90도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될 거야? 90도가 될 거야. 결국 G세타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사다리꼴이 될 거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은 각에 대한 해석은 다 한 것 같아요. 각에 대한 해석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뭘로 가야 될 거고 길이, 넓이에 관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습관적으로 하라는 것들 지켰는지를 한번 보자고. 중심 찍었어요? 반지름 연결했어요. 현 나왔어요? 뭘 안 했죠? 현 나오면 수직 2등분 체크를 해야죠. 수직 2등분. 90도 수직 2등분. 마찬가지로 90도 수직 2등분 된다. 체크를 하셨어야죠. 자, 그러면 90도 수직 2등분 했고요. 사실 이 F세타라는 거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F세타는 사실 문제가 크게 안 되죠. 그래서 F세타 넓이를 빨리 찾고 갑시다. F세타는 반지름 길이 1이고 중심 각도가 2세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사인 2세타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1이죠. 여기가 뭐야? 요 녀석이 세타잖아요. 그쵸? 얘가 1이고 직각 2등은 세타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될 거고?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F세타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바꿔줄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럼 얘랑 얘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정답 똑같이 나옵니다. 정답 똑같이 나오고요. 이 분수 때문에 짜증나니까 사인 2세타를 2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앞으로의 계산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로 가야 돼요? G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G를. 자, 그럼 G를 한번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G. 자,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 밑변, 윗변이 필요한데 일단은 QC의 길이는 알아요? 몰라요? QC의 길이는 알아요. 얘가 사인 세타니까 얘가 사인 2사인 세타잖아요.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QC의 길이는 2사인 세타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변 하나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남은 변은 요 아랫변, 윗변, 그쵸? 아랫변이랑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높이가 남았겠죠. 높이가. 자, 그러면 요 아랫변을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한번 볼게요. 아랫변을 한번 해결하려고 보니까 잘 봐. 우리가 여기서 수직 2등분선 그었죠. 그래서 얘가 몇 도라고 했어요? 90도라는 거 찾았거든? 얘가 90도예요. 여기도 90도죠. 얘도 몇 도? 얘도 90도야. 그 말은 얘가 무슨 사각형이 나온 거야? 지금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도 알 수 있겠지.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까? 사인 세타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인 세타. 자, 그럼 남은 형태를 봐야 될 거는 요만큼. 그치? 요만큼 길이도 알아야 될 거. 또 높이도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랑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방법은 많을 거예요. 방법은 많을 거고 얘가 90도잖아요. 얘가 90도입니다. 그쵸? 자, 짠, 짠, 짠. 요 직각삼각형이 등장돼 있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 말은 여기의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할 수 있겠죠? 뚜루루룩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 탄젠트 세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1.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죠. 닮음을 이용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얘가 2세타인데 각 2등분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 2등분선 그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각도가 뭐가 돼? 여기의 각도가 세타가 될 거고 요 노란색의 길이를 우리가 구한다라면 뭐가 되겠어? 탄젠트 세타 곱하기 뚜루룩 관련 있는 거 사인이죠?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노란색의 길이. 자, 그럼 남은 건 뭘 구하면 끝? 높이를 구하면 끝일 거고 요 높이는 지금 잘 봐요. 요만큼의 길이에서 얘 길이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될까? 얘가 얼마야? 얘가 1이잖아.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에서 빼주면 될 거야. 누구를 빼줘요? 요만큼의 길이를. 요만큼의 길이는 탄젠트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니까 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탄젠트 곱하기 코사인이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빠르게 사인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G세타 넓이도 구할 수 있겠네. G세타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뭐였어? 높이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윗변과 윗변의 길이가 2 사인 세타 플러스 아랫변이 사인이랑 탄젠트 사인 곱을 합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3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세타 제곱분의 3f 세타 마이너스 2g 세타였습니다. 와, 여기에 왜 2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2분의 1이 앞에 있으니까 2를 곱하라는 게 될 거고 얘를 넘어가서 여기부터 계산을 시켜봅시다.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세타 제곱분의 될 거고 f 세타에는 몇 배? 3배를 때리죠. 2분의 1보다는 그냥 가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곱할 거잖아요. 어차피 2를.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바로 가려고 했는데 요 녀석을 보니까 지금 다 얼마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도 사인이 있었잖아. 얘를 좀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인으로 묶어버리고 시작을 합시다. 사인 세타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F에서 나왔던 게 3 코사인 세타가 나왔을 거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갔겠죠. 중괄호로 할까? 중괄호로. 3 코사인 세타. 자, 그럼 G에서 요 사인들 묶여서 나갔고 2분의 1은 없어졌죠. 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사인 세타랑 세타는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고요? 윗부분만 확실하게 계산을 때려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윗부분 화이팅 있게 뭐 해버려요? 화이팅 있게 전개하셔야죠.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배하니까 3 코사인 세타 코사인 탄젠트가 만나네요. 코사인이랑 탄젠트 만나면 뭐가 돼요? 사인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이랑 탄젠트가 만납니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 미안해요. 마이너스 사인이 3이랑 먼저 만나겠죠? 마이너스 사인이 3이랑 만나니까 플러스 3 사인 그리고 마이너스가 탄젠트랑 만나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힘들어. 끝났다. 3 코사인 3 코사인 지워지네요. 그럼 여기에서 남아있는 걸 보니까 2 사인 세타 남아있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뭘로 묶어버리면 사인으로 묶어버리면 사인 세타 곱하기 2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여기 세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 없어질 거고요. 세타가 0으로 가니까 탄젠트는 얼마? 0이 되겠다. 정답은 2가 되겠다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형태의 문제는 일단은 넓이 F랑 G를 구하는 것 자체도 힘들죠. 여러분들 많이 연습 훈련 해보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원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행동들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엄청난 걸 한 게 아니거든 사실. 요거 각도 구할 때 엄청난 거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 이 각도 구할 때? 아니 아까 27번 문제랑 똑같은 거 또 한 거잖아. 반지름 연결하고 현 나오면 수직 이등분 체크해라. 다만 이렇게 도형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각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각도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이게 너무 막 여기 길이도 썼다가 각도 썼다가 길이 썼다가 각도 쓰면은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그 정보들을 잘 갖고 오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그림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각도들로서 쫙 써가지고 얘네들 성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들이 있을까. 그래서 찾았던 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평행이라는 걸 각도를 먼저 쫙 쓴 다음에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었죠. 각도. 그 다음부터 이제 각에 대해서 관계들은 다 찾은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삼각비 이용해가지고 길이들을 이제 막 찾아놓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한각 계산도 사실은 뭐 좀 복잡하긴 하죠. 계산 자체가 복잡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길이들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나 반원 형태에서 이런 구조는 조금씩 다르게 문제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문제들 양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신한 구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극한 계산들 길이만 다 찾고 넓이 구한 다음에 이거 길이 계산 선생님 저 할 줄 알아요. 그러고 안 하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은 또 뭐 한 번 더 보면 되지 수능. 여러분 힘들더라도 계산 끝까지 해보세요. 이거 뭐 쉽지 않아. 이거 계산 쉽지 않습니다.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8번이었고요. 어렵지만 우리가 이미 예측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해결을 했어야 됐다. 예측 이거 나오는 거 알았잖아요. 이거 누가 몰랐냐. 다 알았잖아. 이거 문제 나올 거라는 거. 다음 문제 29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29번이 조금 쉬웠다. 29번 난이도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막힘없이 풀고 넘어가셨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라면 29번을 풀고 뭔가 나 29번을 이렇게 쉽게 푼다고? 뭔가 자신감을 좀 그 시험장 안에서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수 ABC에 대해서 fx가 쫙 나와 있네요. A의 2x승 플러스 B의 2x승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분의 fx 플러스 6은 1이다. fln은 0이다 라고 돼 있고 그때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역함수의 적분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던 가랑 나를 통해서 f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적분만 하면 끝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자고요. fx를 알고 있어요. 식의 구조를 알려줬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분의 fx 플러스 6인데 fx 알고 있죠? a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b 곱하기 2x승 미안해요. 2x승 b의 x승 플러스 c 플러스 u 이렇게 나타내겠지. 요 결과가 얼마다? 요 결과가 1이다. 자, 리미트 x 마이너스 무한대로는 문제를 안 푸니까 치환한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고 뭐 요 정도 수준은 사실 치환까지 갈 필요도 없죠. 자, 그러면 얘 해결할 거예요. 뭐 할 겁니까? 전설의 무슨 공식? 전설의 아디다스 공식. 전설의 아디다스 공식. 자, 그래서 왼쪽 날개를 먼저 해결을 하면 따다단 a 곱하기 2의 x승이 하나 나올 거고요. 가운데 날개를 보니까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세 번째 날개는 해결이 안 되죠. 세 번째 날개는 2의 x승 분의 c 플러스 6이라고 될 거라고요. 그때 얘가 리미트가 뭘로 가냐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 말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돼버리겠죠. 그쵸? 2의 무한대 승분의 a니까 얘는 0이 돼버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요. b? 그냥 상수 나왔으니까 놔두면 되겠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되면 얘는 c 플러스 6 곱하기 2의 무한대승이 되는 거잖아. 얘가 무한대로 발산해요. 근데 그 결과가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되잖아. 너무 쉽죠? c는 얼마가 돼야 돼요? c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게끔? 아예 날아가게끔 0으로. 그럼 남은 건 결국 누가 남았고? b가 남았고 그 결과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b 값도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고 b는 1이구나. 그러면 문제 나두건으로 바로 넘어가 본다면 나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f의 ln 2가 나왔습니다. 그럼 걔가 어떻게 돼? a 곱하기 2에 2ln 2 그치? 플러스 b가 얼마였어? b가 1이었으니까 그냥 바로 쓰면 되겠죠? 2의 ln 2 c가 뭐였죠? c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그냥 계산 빠르게 때려보자고. 어떻게 돼요? 요 2가 위로 올라가서 4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럼 2ln 4니까 얘가 얼마? 4죠? 4a. 자, ln 2죠? 요거 위치 바꾸니까 그냥 얼마가 돼요? 2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걔의 결과가 얼마?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 값은 얼마? a는 1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fx를 그냥 다 싹 다 찾아준 걸 알 수 있겠죠. fx 싹 다 찾았어요. 2의 2x승. 그리고 플러스 2x승 마이너스 6이 fx라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못 갔으면 안 됩니다. 29번을 도전할 정도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갔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 요 fx에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그 녀석에 대한 적분 내용이 나왔고요. 뭐 gx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f 인버스 x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f 인버스 x 얘 역함수에 관하여 인테그랄 0에서 14까지 그 역함수를 적분해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죠. 그냥 바로 가보자고. 어떻게? fx를 통해서 바로 가볼 거고요. 얘는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얘는 증가함수겠죠. 지수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f가 있고 그 역함수가 언급됐다는 건 얘는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안 그러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1대1 대응일 겁니다. 얘를 또 미분해서 왜 그래프를 그리고 있냐고. 그거 참 바보 같은 짓이지. 얘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 맞아요? 미분해서 그리는 것. 그래서 f의 그래프를 우리가 빠르게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옮겨서 하자.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거고 0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0 넣으니까요 1, 마이너스 4입니다. 아 0일 때 마이너스 4고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뭐 대충 뭐 증가한다 라고 대충 그리세요. 선생님 뭐 정확하게 그린 거야. 대충 그린 겁니다. 대충. 오케이? 자, 그때 요런 구조가 될 거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역함수를 적분할 건데 역함수의 x의 범위가 0에서 14잖아요. 그러면 역함수에서 0, 역함수에서 x가 14라는 건 이 fx에서 뭐가 됐다라는 거야? y의 결과가 됐다는 거고 이 fx, 내가 지금 그린 건 fx 그래프잖아요. fx 그래프 입장에서 따졌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y가 0일 때부터 y가 얼마일 때까지? 14일 때까지 y축에 관한 적분을 때린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y에 관한 적분이라는 거죠. y에 관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직사각형 해서 x에 관한 적분을 빼버리면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x의 값들을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x 값들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fx가 얘잖아요. 첫 번째 2의 2x승 플러스 2의 x승 마이너스 6이 0이 될 때를 볼 거고요. 그럼 2의 x승은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은 나올 수 없죠. 지수함수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러니까 2의 x승이 2일 때니까 이 지점은 ln 2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2의 2x승 플러스 2의 x승 마이너스 6이 14가 나올 때를 볼 거고요. 2의 2x승 플러스 2의 x승 마이너스 20은 0이잖아요. 그럼 2의 x승은 뭐랑 뭐가 나와? 마이너스 5 또는 4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는 못 나오니까 2의 x승이 4가 될 때가 될 거고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ln 4가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인테그랄 0에서 14까지 gx dx라는 녀석은 첫 번째 요 전체 14 곱하기 ln 4라는 직사각형에서 빼주면 되겠다. 누구를? 요 f가 x축이랑 둘러싸여 있는 인테그랄 ln 2부터 ln 4까지 2의 2x승 플러스 2의 x승 마이너스 6 dx를 때려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요것도 모양 쓱 바꿔볼게요. 28 ln 2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자, 요거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 계산합시다. 자, 적분 때려주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2x승 플러스 2의 x승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ln 2부터 ln 4까지구나. 자,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요. 요것만 빨리 계산해서 바로 써볼게요.
바로 써보니까 첫 번째 ln4 들어갑니다. ln4가 들어가면 2ln4니까 ln16이 될 거고 16으로 나오겠죠. 8 플러스 ln4 들어가니까 4 마이너스 6ln4 마이너스 자 ln2 집어넣겠죠. ln2 집어넣습니다. 2ln이니까 얼마가 돼? ln4죠. 4로 나올 테고 2랑 만나니까 2분의 1이랑 만나니까 또 2 마이너스 6 ln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있는 6ln4도요 ln2로 바꾸는 게 좋겠죠. 얘를 2로 바꾸고 여기에 있는 6을 뭘로 바꿔? 12로 바꾸면 되겠지. 12로 이렇게 쓱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때리니까 12 4 빼니까 8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네. 마이너스 6 ln2가 나오겠죠. 따라서 딴딴 계산 때려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계산 때려주면 요 마이너스 이제 분배 때려야 되겠네. 마이너스 분배 때리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28 플러스니까 플러스 34 ln 2 이렇게 나올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가 P고요. 얘가 Q래요. P랑 Q가 나와서 이 두 개 뭘 구하라고 돼 있고 합을 구하라고 돼 있고 정답은 26이 정답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네요. 8, 4 ln 2니까 4, 2, 2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정답은 26이 될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죠. 계산 정도만 확실하게 하면 역함수의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정도 공부하셨더라면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왜 얘를 29번 정도의 수준을 넣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29번? 그러니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평가원 자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출제를 하되 남발하지 말자. 남발하지 말고 충분히 학생들이 현역들이 재수, N수생들이 아니라 현역들도 충분히 4점짜리 선택 과목에서 4점짜리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기로 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얼마였냐? 모르겠어요. 26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니까요. 확실하게 공부 꼼꼼히 하셔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으로 가볼게요. 자, 30번입니다. 뭐 가장 어려운 문제죠. 미적분에서. 근데 선생님은 이번 수능 자체는 공통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공통과목은 어려웠지만 선택과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충분히 시도해볼 만했고 과거에 비해서는 쉬웠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자. 과거에 비해서는 쉬웠다. 과거에 비해서는. 자 3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자 요거 같아요. 현재와 그 과거 교육과정의 차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요. 이 수투가 다항함수가 미적분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수학 가형에서는 이 수투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 미적분을 볼 때 이 다항함수를 언급하기가 조금 민감했어요. 야 수능 시험 범위 아닌데 왜 내? 이런 느낌? 배우긴 하겠지. 배우긴 다 배웠는데 현재 수투를 다 배우긴 했는데 수학 가형에서는 수투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다항함수를 미적분해서 직접적으로 내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통 과목에 수투가 들어가면서 미적분해서 야 이제 나 마음 편하게 다항함수도 갖다 써도 돼. 그래서 좀 다항함수랑 이런 초월함수랑 엮어서 문제를 지금 요즘 좀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 공부하면서 수투도 공부하면서 또는 수투가 안 돼 있으면 미적분 30번은 못 푸는 이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3차 함수가 있었다.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자 함수 gx가 2의 sin 파이 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합성함수 hx는 g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함수 hx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힌트 첫 번째 뭐죠? h의 0은 0일 거고 또 극대값을 가지니까 h'0은 0이다 라는 힌트를 아무렇지 않게 찾아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근데 이거 같아. 이 수투에서 극대값을 언급할 때랑 미적분에서 극대값을 언급할 때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원래라면 수투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투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미적분, 이과생들이잖아. 이과생들이라면 x는 0에서 극대값 0. 왜 굳이 극대값이라고 했겠냐고. 극값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힌트뿐만 아니라 요 녀석. 극대값, 극대가 나왔구나라는 거에도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핵심이. 그런데 요런 생각, 요런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합성함수에서 요런 극대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생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작년 수능 28번 문제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작년 수능 미적분에서도요. 요 극대값에 관한 아이디어 그리고 사인을 이용한 아이디어가 출제가 됐어요. 극소값인가 극대값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고.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요런 아이디어들은 이미 예년에 출제가 돼 있었다. 기출을 잘 분석을 했다라면 이 극대라는 키워드를 인식을 했을 거고, 그 말은 얘가 극대가 나와야 되고 어차피 연속의 함수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극대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돼 있었겠구나. 한마디로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증가했어야 될 거고 오른쪽에서는 감소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열린 구간 0에서 3까지 열린 구간입니다. 방정식 hx는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이다. 그리고 f3은 2분의 1이고요. f'3은 0이래요. 왜 나는 지금 잘 모르겠어. 방정식 근개수 7개 0에서 3까지. f2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나는 지금 당장은 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요 두 번째로 가니까 f3은 2분의 1이고요. 그 f'3은 0이라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정보 정도는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요런 느낌, 그쵸? f'3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정도. 근데 3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또? 3이 또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엔 누가 될 거다? 둘 중에 한 명엔 3이 들어갈 거고 그 함수값은 2분의 1일 거다라는 정보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가보자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정보를 가는요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볼 거고요. 가에서 나온 H0은 0과 H'0은 0입니다. H0 됐어. HX부터 쓰고 가자. HX는 GFX죠. 자, 그 말은 H의 0이라는 건 GF의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GF의 0. 근데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 지금 G라는 게 뭐였냐면 2sin 파이 X 마이너스 1이 GX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사실은 풀기에 앞서서 요 GX의 그래프가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잘 봐.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고정된 값이에요. 결국 얘가 변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변하는 이유는요. 요 앞에 있는 2sin 파이 x 때문에 변하는 거거든. 근데 다시 봐봐. 어차피 밑에 있는 2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잖아. 지수가 변하는 거야, 지수가. 지수의 sin 파이 x가 변하는데 사인은요. 뭘 갖고 있습니까? 주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기성을요. 무슨 소리냐면 요 지수가 결국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고 한마디로 2의 sin 파이 x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거다. 마이너스 1은 어차피 뒤에 1을 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gx 자체는 주기성을 갖고 반복을 할 거다. 그 주기는 누구의 주기를 따를 거고? sin 파이 x의 주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지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이 전체의 값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고 sin 파이 x의 주기가 전체의 주기가 될 거다. 그럼 요 녀석의 주기는 얼만데? 요 녀석의 주기는 2가 되겠죠. sin 파이 x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주기 2짜리로 변할 거고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라면 x에 0을 대입해 보자고요. 0 대입하니까 2의 0승 1 빼기 1이니까 0이 됩니다. 0. 그치? 그럼 기준으로 얘 값이 점점 어떻게? 얘 값이 점점 커지겠죠. 얘 값이 점점 커져. 쫙. 그러다가 얘가 다시 또 0이 되겠죠. 언제? x가 1이 될 때. 1일 될 때 다시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음수가 되잖아. 그럼 잘 봐. 얘가요. 맥시멈일 때가 얼마냐면 사인 값이 1일 때잖아요. 맥시멈이 2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미니멈을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 2분의 1 빼기 1이에요. 그래서 높이가요. 얘보다는 낮을 겁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1. 얘가 더 높을 거라고. 높낮이를 따졌을 때. 뭐 지금 문제에서 중요하진 않다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됐겠지. 자, 얘가 누구의 그래프? gx의 그래프다. 자, 그럼 다시 열로 가보자고. gf의 0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큰 틀 자체는 누구야? 큰 틀 자체는 g예요, g. 그러면 이 g가 언제 0이 나오는지를 보니까 0일 때, 그치? 1일 때, 2일 때, 3일 때 0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g가 0이 되기 위해선 이 안에는 0, 1, 2, 3, 마1, 마2, 마3 이런 정수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아, 우리가 여기에서 갖고 와야 될 정보는 f의 0은요 정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f0은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정수가. 자, 그럼 두 번째 h'이죠. 자, h'x는 자, g'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fx 곱하기 f'x입니다. 합성함수 미분. 자, h' 0을 구하니까 g' f의 0 곱하기 f' 0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보자고. 우리가요 f0의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정수라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요 g'의 부분을 볼게. g'f0이라는 건 결국 f0은 짝짝짝 딱 떨어지는 애들이 될 거고, 그래프의 개형이 요런 구조잖아. 그러면 f0이 요 녀석에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g' 자체가 양수가 나오고요. 이 1인 지점쯤에 있으면 음수가 나오고요. 양수가 나오고요. 음수가 나와요. 한마디로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될 수 없겠죠. 결국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야? 아, f'0이 0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h'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건 f'0이 0이었다라는 걸 갖고 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 아까 f'3이 0이었거든? 근데 f'0도 얼마? 0이죠.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나오겠네. fx의 그래프는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얼마일 거고? 3일 거고. 얘의 값이 얼마? 함수값이 2분의 1일 거다. 2분의 1. 자, 근데 이 0일 때는 알아요? 몰라요? 0일 때는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알아. 0일 때의 함수값은 뭐가 돼야 된다? 얘는 정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2분의 1보다 큰 정수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한 개를 안 썼잖아. 선생님이 아까 가족권에서 가족권 가볼게. 중요한 말이 하나 써놨다고.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 극대가 나와야 된다고 했고,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선 증가하고 오른쪽에선 뭐 했어요? 감소했어야 됐다고요. 맞아요? 자, 그럼 다시 보자고. 0을 기준으로 볼 거잖아. 자, 우리가 아까 요렇게 따졌죠. 요렇게 따졌습니다. 그럼 f'0이라는 지점을 보면은 요 f'x잖아. 0일 때를 보니까 0일 때는 왼쪽에서 플러스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극대값이 나와야 되니까 왼쪽에서 플러스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증가 감소가. 증감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돼. f 자체는 지금 0을 기준으로 풀마의 관계를 따릅니다. 얘가 풀마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돼야 돼? 풀마가 돼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미 풀마가 됐잖아. 두 개를 곱할 거잖아. 얘가 이미 풀마야. 그럼 요 녀석은 플러스면 될까 마이너스면 될까냐는 거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애초에 f' 자체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이 극대값의 구조인 증가 감소를 끼친단 말이야. 지금 이 g'f0은요 극값이 변하지 않는 지점이에요. 부호가 변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양수 또는 음수라고. 이 왼쪽에서 봐도 양수고 오른쪽에서 봐도 양수, 음수고 음수야. 그러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겠냐고 양수가 돼야 되겠냐는 거지. f' 자체가 풀마라는 구조를 따르고 있으니까, 아, 요 녀석은 지금 양수가 됐어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음수가 아니라.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미 극대값의 부호를 만족했어. 따라서 요 왼쪽에서 양수가 돼갖고
오른쪽의 부호에 영향을 안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첫 번째 0일 때를 보면 양수죠. 1일 때를 보면 음수죠. 2일 때를 보면 양수고요. 3일 때를 보면 음수입니다. 느낌 오나요? 0일 때 되고요. 2일 때 되고요. 4일 때 되고요. 6일 때 되고요. 아,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F0을 간추릴 수 있는 거야. F0은 아까 전까지는 정수만 됐어야 되는데 F0은 정수가 아니라 그 정수 중에서도 짝수가 됐어야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F0은 뭐라고? 짝수라고, 짝수. 자, 그러면 이제 나로 가면 되겠죠. 나. 자, 나로 가겠습니다. 자, 열린 구간 0에서 3까지 hx는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나왔어요. 그럼 hx는 어차피 gfx잖아. gfx가 1이 되는 실근의 개수가 7개가 나왔대요. 그럼 잘 봐. 아, 합성함수 방정식이니까 헷갈리잖아. 헷갈리면 치환하시고요. 치환하자고, 누구를? fx를 t라고 하자고, t라고. 그러면 gt가 얼마가 돼? gt가 1이 되면 되는 거 맞습니까? g의 t가 1이 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끝내면 돼요? 안 되죠. 치환했잖아, 함수잖아. 그럼 뭐 설정해야 돼? 범위 설정해야죠. 잘 봐. 지금 x의 범위가 열린 구간 0에서 3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투야! 그 값의 위치가 뭡니까? 0부터 3까지네요. 한마디로 요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F0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미니멈 값은 2분의 1이라고. 따라서 t의 범위는 열린 구간이니까 2분의 1부터 f의 0까지가 될 거고 F0은 뭐? 짝수라고, 짝수. F0. 근데 얘를 그냥 짝수라고 하자, 짝수. 짝수. t부터 짝수까지가 되겠다. 그리고 gt는 1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잖아.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이 f가, 이 gt가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실제로 x의 개수냐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얘 방정식을 찾으면 x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t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t의 근의 개수 이꼬르 x의 개수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t의 개수가 x의 개수랑 같죠. 왜? 이 t가 누구고? fx고요. 이 fx가 0에서 3까지는 1대1 함수의 개형을 나타내잖아요. x값이 하나면 대응되는 y값이 하나니까 t가 1대1 함수니까 f가 1대1 함수니까 t가 1개면 f도 대응되는 게 1개, t가 3개면 f도 대응되는 게 3개가 나올 테니까 지금은 그냥 gt가 1일 때의 근의 개수가 x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 그럼 이 개수가 몇 개? 7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아까 우리가 gx의 그래프 대충 그렸잖아. 어떻게 생겼다고? 아니 뭐 대충 사인처럼 생겼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8, 9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이랑 누구와의 교점을 찾을 거고 1과의 교점을 찾을 거고 그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 7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요. 우리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는 교점이 아닙니다. 2분의 1은 여기서부터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교점이 카운팅이 되겠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여기가 8개짜리입니다. 근데 8개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끝났어. 잘 봐요. 우리는 2분의 1부터 따져볼 건데 2분의 1부터,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이 그래프가 다 나와야 돼. 얘 들어가면 돼, 안 돼? 여기 직전에서 멈추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끝 지점이 뭐야? 짝수로 끝나야 된다고 했잖아. 짝수로. 끝 지점이 7로 끝나도 되고요. 8로 끝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F형이 짝수라는 걸 안 찾아놓고 정수로만 간다면 선택지가 2개인 거야. 7도 되고 8도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는 7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걸 알아요? 8이 되는 걸 압니다. 8. 왜 얘가 짝수가 됐어야 됐다고? 극대값, 극대가 되기 위해선 F형이 정수 중에서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아까 찾아놨다는 거죠. 따라서 F의 0은 얼마?
8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를 구하기 위한 과정들은 뭐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f0 8이고요. f'0 0이고요. 또 f'3 0이고요. f3 얼마고요? f3 2분의 1이고요. 뭐 식 세우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죠. 식 세우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고요. 뭐 이거 여러분 취향껏 가시면 돼요. 자, 여기가 얼마였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였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3이죠? 3. 그래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취향껏 세워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세울게요.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fx-8은 x제곱 곱하기 지금 여기에 교점의 좌표 알아야 되겠죠? 근 0에선 접하니까 제곱 쓰는 거고 여기를 알아야 될 거고요. 제가 얘가 0, 3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2분의 3이 돼야 될 거고 3에서 2분의 3큼 더하니까 2분의 얼마? 9가 되겠죠. x-9다. 최고차 한계수 알아요? 몰라요? 양수인 것만 아니까 앞에 a라고 써줄게요. 그럼 요 마이너스 8 이항해서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안 쓴 힌트는 누구를 안 썼습니까? 지금 f3이 2분의 1인 걸 안 썼으니까 f에 3을 대입하니까 a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8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분의 27a 플러스 8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27a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돼야 되니까 a는 27분의 15라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힘들어. 다 풀었어.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f2 값 구하래. f2 값. 자, 빨리 구합시다. f2는 a 곱하기 a가 얼마야? 27분의 15 곱하기 x제곱 4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얼마냐? 2분의 5 나오겠죠? 플러스 8 나올 거고요. 힘들다 힘들어. 계산 빠르게 2랑 4 계산하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7분의 마이너스 150 플러스 8이잖아요. 8이니까 8, 7에 56, 8, 26, 19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지? 8, 7에 56, 8, 20 아유 뭐야 27 곱하기 8 8, 7에 56, 8, 26 216이네. 큰일 날 뻔했다. 와 216 나올 거고 27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66 그래서 3으로 약분하니까 9분의 22가 될 거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정답은 3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문제 어렵죠? 자, 문제 어렵지만 계산 자체들 그리고 합성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의 구조 합성함수 포함된 방정식의 구조 그리고 아까 방금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 이 t값의 개수가 이꼬르 x의 개수냐 그거를 생각을 잘 하셨어야 될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t값의 개수랑 x의 개수가 달랐습니다. 치환당하는 녀석이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아니라 그래서 t값과 x의 개수가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론하는 생각하는 형태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이 t값의 개수가 이꼬르 x의 개수랑 같은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형태는 동일했어. 극값 알려주고 x는 얼마일 때 극대값이 나왔다. 그때 순수하게 뭐 함수값이랑 미분계수가 0이다. 요것만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과생이고 미적분을 선택했다라면 정확하게 그 지점이 극대가 언급됐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어야 되죠. 정답은 31이었고요. 30번 문제 어려웠죠. 당연히 어려웠지만 우리 충분히 기출이나 작년 수능이나 작년 모의고사들, 올해 모의고사들로 충분히 정답을 맞추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진행을 하는구나. 그런 방향성으로 공부를 하셨다라면 뭐야 문제는 막상 어려운데 낯설지는 않다. 익숙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수능 때는.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낯설게 맨날 문제 볼 때마다 낯설고.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해? 야 이거랑 이거 똑같은 문제야. 다른데요. 문제를 외운 겁니다. 지금. 정답을 맞추는 데만 급급하고 외운 거야. 이과생이고 미적분이고 30번 문제, 29번 뭐 고난도 문제를 맞추고 1등급, 2등급 최상위권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정답을 맞추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 문제들에서 이런 구조, 이 식 구조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어떤 생각들을 했고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